지난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맞는 첫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한국에서 모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최로 나흘 동안 진행된 AMC 회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주 성결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원정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목자재단의 하와이 새성전 리모델링 공사 현장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첫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예배당에서 맨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뿐이었잖아요. 네, 또 추가하자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예배 인도자 정도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월 3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바로 지난 주일부터는 일반 성도들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제 CTS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가봐도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벗을까 말까 이번 주일 예배 가면서 계속 고민하셨던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도들의 선택은 아직은 쓰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압구정 인근에 있는 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성도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마스크를 벗은 성도들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에 있는 세해된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 현장 다녀오셨는데 마스크 쓰고 하셨나요? 안 쓰고 들으셨나요? 마스크 썼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쓰시니까 썼습니다. 약간 에티켓으로 쓰고 있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아직은 벗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벗어야 하는지 과도기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는 거죠? 네, 사실 아직 길거리 시민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마스크 쓰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또 교회가 감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벗게 되어서 홀가분하다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제대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네. 얼굴도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걸 보고 좀 어떠세요? 그러게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많이 좋네요. 원래 찬양할 때 옆에 친구랑 같이 성격도 치고 좀 손잡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아직은 조심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예배 모습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마스크 쓰고 드리는 예배 갑갑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뭐니 해도 가장 아쉬운 것은 찬양할 때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마스크 없는 성가대가 등장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맞춰서 2월 1일 수요일부터 성가대원 모두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 예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곡이 끝나자 성도들은 성가대 찬양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찬양대에 해당하는 분위기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반 성도들은 자율적으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걸로 한 2년 반 만에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오늘 찬양을 하니까 그때 저희들 찬양 대원들 모두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예배 모습에서도 서서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가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나 에너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성도들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더 활발한 성도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과 설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교회에서 의료팀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아직 팬데믹이 아주 종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 소독과 거리 유지, 환기 등 기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데 유의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동체 모임도 그동안에 전부가 스톱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각 공동체의 모임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더욱더 신바람 나게 모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정부가 마스크 해제를 권고한 것은 당연하고 생각하고요. 네, 아직 팬데믹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그 방역,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유지를 하거나 환기를 시키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완전히 마스크를 벗고서 이렇게 자유롭게 또 찬양을 하고 또 예배드린 날이 정말 또 빨리 와가지고 또 건강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주일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감리교회 협의체인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가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0개국 14개 회원교회 대표들이 나흘 동안 각 나라의 선교 성향을 나누고 기도하며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시아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 모임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모임 이후 3년 만입니다. AMC는 한국 감리교회가 주도해 지난 2002년 설립한 아시아 유일의 감리교회 협의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11개 나라 14개 회원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뒤에서 언제든지 격려하고 일으키는데 모든 힘을 다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체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공고히 하자,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모이게 된 겁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올해 AMC 실행위원회와 아시아 감독회의에는 10개 나라 28명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AMC는 제6차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오는 2024년 2월 말에 홍콩 감리교회 주최로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감리교 대회는 3년마다 열리며 코로나19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대회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네팔 감리교회를 신입 회원으로 인준하고 베트남 감리교회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o this is the main role of the Asian Methodist Council, to bring together different leaders from the different churches to share some of their challenges so that we can express a bit of help and support.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전 세계 교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감독회의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특별히 회원 교회들은 각 나라의 선교 상황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That's another thing we would like you to pray for our worship lives, especially for our young people. They have so many things to do. They have so many things to learn, so many things to play. So it's not easy to keep them coming back for fellowship or worship. 감독회의에서는 또 2018년 아시아 감리교 대회에서 발표된 동성애 반대 입장 성명서가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다음 대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MC 회원교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마지막 일정으로 정동제일교회, 북광교회, 주안교회 등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신성 모독과 동성애 옹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노래에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MBC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에스더 기도운동 등 1,200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단체들은 MBC가 동성애 옹호 노래인 It's OK to be me에 대해 방송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며 방송 불가 판정으로 정정하고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MBC 박성재 사장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집회와 시청 거부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 모독과 동성애 옹호 가사로 논란이 된 그룹 라이오네시스의 노래 가사는 나는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됐고 내 주께서 정했다. 이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예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이 부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기독교 집단희생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일 전남 영광 야월교회 법성교회, 전남 신안 임자진리교회 증도교회, 충남 서천 한성교회 등 7개 교회 기독교인 학살 사건 피해 유족들과 진실화해위 관계자가 전북 정읍 두암교회를 찾아 현장 방문과 유족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때 적대 세력이 기독교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회가 탄압받고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8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발표회에서 대표회장에 단독 출마한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이 잘 운영됐다면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 등이 만들어져 분열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회장이 당선되면 한기총의 부패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한기총으로 세워가겠다며 보수 연합기관들의 통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소영 목사는 2012년에 한기총과 분열에 태동한 한국교회연합 5대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는 2월 14일에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미주 성결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원정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하와이 갈보리교회 새성전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름한 창고에 전기 드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목재를 자르고 몸집만한 석고보드도 옮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천장도 시공합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사역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목자재단이 미주 성결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첫 원정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하와이 갈보리교회 새성전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15년 동안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던 갈보리교회. 한국 목자재단 리모델링 사역팀의 도움으로 새성전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15년 목회하면서 정말 자체 성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은 너무 힘들고 또 자재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목자재단에서 이렇게 자비랑을 오셔서 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시공도 해주셔서 제 꿈을 또 주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목자재단 최고입니다. 목자재단은 하와이에 도착한 후 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밤낮 없이 진행된 리모델링. 한 달 동안 진행될 공사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완공됐습니다. 목자재단 봉사자들의 자비랑 섬김으로 이뤄낸 리모델링 사역. 하와이 갈보리교회 성도들도 공사 현장에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성도들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기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와이는 주로 관광객으로 오시고 오시면은 또 구경만 하시는데 저희 하와이 갈보리 교회 성전을 위해서 좀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오시는 그날부터 지금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 일만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70여 개 교회 중 자체 교회당을 가진 곳은 10개 남짓한 상황. 목자재단 이사장 조일레 목사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라를 불문하고 리모델링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복음 한국이 오는 11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를 주제로 당일 캠프를 진행합니다. 캠프에서는 찬양 사역자 지미선과 트롬본 연주자 이한진 교수가 공연할 예정이며 암을 이겨내고 있는 천정은 자매의 간증과 한동대학교 기론평 교수의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청소년의 공정은 형평성과 정의, 배려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산 침례교회가 NGO 단체 지구촌 나눔운동을 통해 몽골 유목민 가정을 위해 차규기 25대를 지원했습니다. 지구촌 나눔운동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몽골 유목민들이 더 손쉽고 위생적으로 차규를 진행하고 개별 농가에서 생산한 유제품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가 2023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외신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외신대는 국내외 인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처럼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브릿지 미니스트리인데요. 독일 브레멘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BM 캠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청년 리더들,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린 브릿지 미니스트리 BM 캠프에 참석한 겁니다. 사역 공동체 브릿지 미니스트리는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미니스트리 공동 설립자 김화경 목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연결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독일 교회들이 다 종교교육 이후에 크잖아요. 국교고. 근데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어. 이유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이 온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다음 세대의 브릿지 미션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되자.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는 다리가 되자 해서 시작된 거예요. 2017년 독일 브레멘에서 유럽의 청년들과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BM 캠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을 건너 한반도의 남단 여수 은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여수 땅 가운데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여수를 통해서 순천으로 그리고 광주로 점점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룩한 도전을 주면 좋겠다라고 저희 전교인 앞에서 선포를 하셨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BM 캠프를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년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마련됐으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전체 강연과 소그룹 모임, 저녁 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에이랩 아카데미 김지연 대표와 디퍼런스 연구소 학술고문 서무영 교수, 서산 이룸교회 백종성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청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는 이 BM 캠프가 교회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도록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마련된 BM 캠프.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신학적 기반 확립과 적절한 훈련 그리고 지원 체계 마련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목회를 이어가고 싶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 발 앞선 움직임으로 겸직 목회의 장을 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오늘은 요셉의 창고 상임이사이신 이박행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 이름의 단체의 목적과 그리고 또 비전을 담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꿈과 또 꿈을 위한 고난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국제 기아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네, 요셉의 창고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간에 진행하신 사역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제 사역으로는 불우이웃 돕기, 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사역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도농 직거래 사업으로는 이제 농어촌 교회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지역 내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겸직 목회에 지금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신학 정립을 하고 이론과 실제를 제공하는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요셉의 창고 사역에 여러 단체가 협력하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현장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텐트메이커 선교연구소 또는 올바른 먹거리 운동본부, 또 동명교회는 또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또 오병이어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창고가 진행한 목회자 직업교육, 그 현장에서 만난 목회자들이 겸직 목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훈련에 참여한 이유를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요? 텐트 메이커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접 기술 학교를 주관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생계 현장에 일시적으로 다 나오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준비 없이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 건강도 상하고 또 목회에도 지장도 많고 본인의 정체성도 혼돈스럽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드리고 이게 생계뿐만 아니라 자비량형, 선교형까지 또 생명 목회까지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 도전을 했을 때 그분들이 마음에 깊은 공감을 하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학교를 앞으로 다양하게 개설해서 그분들의 겸직 목회 활동을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셉의 창고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계신 사역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 직거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불우이웃 돕기, 또 목회자들 일자리 창출 및 연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올바른 먹거리 운동본부와 함께
이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바로 그 교육 내용이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서 본인들의 건강도 지키고 경제 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분들에게 주거 복지와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정말 안식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요셉의 창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 목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목포 남부교회는 영남신학교대학원 가족회복학 특임 교수인 김지연 교수를 초청해 다음 세대의 성경적 성정체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양육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부모 세대들이 성경적 성 가치관을 담대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칠 실제적인 성경적 성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를 강사로 신년 축복 성회를 열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성회에서 주성민 목사는 복이 될지어다 등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주 목사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역자 양성원인 호성신학교가 제38회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사장 서종표 목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께 묻고 순종하며 목양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호성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번 졸업식에서 신학생들의 성지 순례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이 8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2021년보다 2.3% 하락해 2014년 이후 8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우와 쌀 등 축산물과 곡물 가격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달 12월보다 0.8% 하락했습니다. UN 식량 농업기구는 유지리와 육류를 비롯해 총 4개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난 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고 각 지자체는 코로나 재난 문자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마약 펜타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불법 펜타닐이 청장년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새내기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응원 프로젝트 두근두근 마음잡고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강연과 가족이 함께하는 아동극, 꽃풍선 만들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 행복한 첫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누적 관객 212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국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흥행 순위 4위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은 제주도에, 10일은 전남과 경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